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?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. 지난 26일 시흥동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. 평생 속죄하겠다곤 했지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피해자는 이제 없습니다. 경찰이 범행 직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차례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 대응 조치 소홀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제폭력 등 112 신고가 들어올 때 피해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도 강화했는데요. 강화된 제도는 이미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. 범죄 유형을 16개에서 28개로 늘리면서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했고 위험 등급 판단도 세분화하면서 신고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하도록 했습니다. 그런데도 보복 범죄를 막지 못한 겁니다.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반 전 피해자의 교제폭력 112 신고를 받고 범행 위험 등급을 5단계 중 2번째로 낮은 단계로 평가했는데요.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경찰은 진술을 들어봤을 때 폭력이 경미해 보였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. 하지만 신고 전 CCTV에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정황도 있었고 예전에 맞은 적이 있다는 신고 내용이 있었던 점을 놓고 볼 때 진술을 넘어 더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던 건 아쉬운 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. 사실혼 여부 등을 따지는 가정폭력법, 지속성 여부를 따지는 스토킹법 대상으로 삼기에도 모호해서 이 같은 교제폭력이 규정의 사각지대에 남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법적 공백 탓일까요?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2016년 8천여 명에서 지난해 12,000여 명까지 크게 늘었고 재작년 기준 살인사건 772건 가운데에서도 교제 중인 연인은 7%가 넘습니다.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이미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